오전 7시 14분 USS 스프론트가 멈춘다. 속도를 줄인 게 아니다. 항로를 바꾼 게 아니다.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이틀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이란 북쪽 해안으로부터 8km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봉쇄선을 돌파하려는 이란 화물선을 요격하기 위해 오전 6시 47분에 정규 초계 위치를 벗어났던 이 구축함은 지금 엔진이 꺼진 채 동시에 3개의 격실의 침수가 시작되며 물속에 떠 있다. 340km 떨어진 에이브러햄 링컨 함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오고 있지 않다. 당신은 지금 USS 스프런트 위에 있다. 북쪽 8km에는 이란 해안선이 있다. 함선은 침수 중이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깨달았다. 스프론트를 멈추게 한 것은 이 함선을 향해 발사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함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7시 14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스프론트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무엇이 잠들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미사일이 아니었다. 어로에도 아니었다. 이란이 이날 아침 혹은 46일간의 전쟁 중 어느 날 아침에 발사한 무기도 아니었다. 해저 기로회였다. 정확하게는 압력 감응 기로회, 접촉해야 폭발하는 무기가 아니다. 해저에 앉아 기다리는 무기다. 위를 지나는 대형 선박이 만들어내는 수압 변화를 측정한다. 그 압력 변화가 특정 임계값, 즉 파괴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크기의 선박이 지나갈 때의 수치에 도달하는 순간 위를 향해 폭발한다. 선체를 뚫는 것이 아니다. 선체 아래의 수중에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폭발은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파로 용골 아래를 강타한다. 그 방향에서 오는 힘을 버티도록 설계된 강판은 어디에도 없다. 스프론트의 용골은 오전 7시 14분에 그 힘을 받아냈다. 폭발은 크게 들리지 않았다. 함내에서 들을 때는 승조원들이 예상했던 폭발음과 달랐다. 깊고 둔중한 울림이 아래로부터 강철을 타고 올라왔다. 갑판제를 통해, 격벽을 통해 7시 14분에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던 모든 표면을 통해 전달됐다. 소리보다 진동이 먼저였다. 함선 근처에 무언가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함선 자체에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없이 동시에 모든 승조원에게 전달하는 종류의 충격이었다. 전방구역 3개 격실에서 90초 이내에 침수가 시작됐다. 충격파에 의한 용골 힘이 11년간의 정상 운항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버텨온 2개의 선체 용접부에 응력 균열을 냈다. 3번째 격실은 용골 힘이 완전히 잘라버린 기관실 내 파이프 이음새에서 침수가 시작됐다. 치명적인 침수가 아니었다. 배를 수분 만에 침몰시키는 종류가 아니었다. 시간을 주는 종류였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시간,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중령 레이첼 킴에게 달려 있었다. 스프런트의 피해복구 담당 장교인 그녀는 폭발 후 3초 만에 침수 상황을 보드에 띄웠다. 3개 격실 합산 침수 속도 초당 280리터. 임계값, 즉 침수가 주기관실 격벽에 도달해 추진력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현재 속도로 14분이었다. 14분. 스프론트는 이란 북쪽 해안에서 8km 떨어져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340km 밖이었다. 최근 저 아군 함선은 해협 남쪽 입구에서 22km 뒤에 있었고 최대 속력으로도 18분이 걸렸다. 수치가 말하고 있었다. 도움은 함선이 추진력을 잃고 나서 4분 뒤에야 도착한다. 킴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선체 침수에 대한 표준 피해 복구 절차는 순차적 격실 차단이다. 손상된 구역을 봉쇄하고 비상 펌프를 가동하고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킴은 폭발 후 90초 이내에 차단 절차를 가동했다. 3개 격실 중 2개는 깔끔하게 봉쇄됐다. 3번째, 기관실에 잘린 파이프 이음새가 있는 격실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 이음새가 비상차단 밸브를 완전히 닫을 수 없는 위치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이었다. 밸브는 80%까지만 닫혔다. 충분하지 않았다.
나머지 20%의 틈으로 여전히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80% 차단으로 세 번째 격실의 침수 속도는 초당 140리터에서 31리터로 줄었다. 세 격실 전체 합산 침수 속도는 이제 초당 171리터였다. 임계값까지의 시간이 14분에서 19분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오전 7시 16분에 전투정보센터로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세 개 격실로 침수 억제 완료, 세 번째 격실 차단 효율 80%, 임계값까지 19분, 잘린 이음새 완전 차단을 위한 비상기관 지원 요청. 응답은 11초 만에 돌아왔다. 킴, 두 번째 문제가 생겼다. 기뢰 폭발은 스프런트의 모든 수동 센서를 동시에 활성화시켰다. 선박 용골 아래에서 압력 감응 기뢰가 폭발할 때 나오는 특유의 음향 신호. 미 해군 소나 요원 모두가 훈련에서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실전에서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신호가 폭발 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수중을 통해 퍼져나갔다. 스프루언트의 선체 부착 소나가 이를 세밀하게 기록했고 소나 요원 하사 제임스 오카포는 2분 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기록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기뢰의 음향 신호가 들렸다. 기뢰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위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이란 군용 기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들렸다. 압력 신관의 특성, 폭발물 화합물 신호, 케이스 공명. 이 모든 것이 이란 군 무기가 아니라 상업용 해상 기뢰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쟁을 위해 설계된 무기가 아니라 분쟁 영해의 특정 항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민간 규격의 무기였다. 이란군은 이번 전쟁에서 상업용 규격 기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란군은 군용 규격 기뢰를 사용해왔다. 전투를 위해 설계된 무기, 모든 위협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무기, 미 해군의 모든 소나 시스템에서 식별 가능한 무기였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상업용 규격 기뢰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의미였다. 오카포가 2분 동안 말로 표현하려 애쓰고 전투정보센터가 내용을 전달한 순간 킴이 바로 이해한 그 의미였다. 이 기로에는 미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놓인 게 아니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해협이 다시 열린 뒤 상업 선박을 파괴하기 위해 놓인 것이었다. 이라는 휴전 기간 동안 전후 상업 항로에 기뢰를 부설하고 있었다. 군사 통항 회랑이 아니라 상업 항로였다. 해협이 국제무역에 다시 열리는 순간 모든 유조선과 화물선이 이용할 항로였다. 세계가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주시하며 평화를 기대하는 동안 이란의 기로의 부설 자산은 만재 유조선 선체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민간 규격 기뢰를 상업 항로에 조용히 심고 있었다. 군사 움직임에 집중된 감시 자산이 상업 항로 준비 작업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뢰가 민간 규격이었기 때문에, 휴전 기간에 부설됐기 때문에 어떤 정보 평가도 상업 항로가 기뢰바팀을 시사하지 않았다. 스프루언트는 오전 6시 47분에 이란 화물선 요격을 위한 기동 중에 군사 통항 회랑에서 상업 항로로 이동했다. 상업 항로가 별도의 기뢰바트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상업 항로가 기뢰바티라는 정보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기뢰가 민간 규격이었기 때문에, 감시 자산이 상업 항로 준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프루언트는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설치되지 않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함정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의미였다. 아직 폭발하지 않은 모든 기뢰가 여전히 상업 항로 해저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아무도 탐지하지 못한 패턴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거리에 걸쳐 펼쳐진 채로 평화협정이 해협을 여는 순간 통과를 기다리는 230척의 만재 유조선이 지날 그 바다 아래에 킴은 침수 디스플레이를 바라봤다. 임계값까지 17분, 최근 접 아군 함선까지 20km, 이란 해안은 8km. 그녀는 전투정보센터 회선을 잡았다. 오전 7시 16분에 전투정보센터로 전송한 피해 보고의 응답이 11초 만에 돌아온 그 순간부터 그녀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계속 풀어나갔다. 세 번째, 격실에 잘린 파이프 이음새.
기관팀은 오전 7시 19분에 현장에 도착해 이음새가 먼저 격실을 배수하지 않으면 표준 교체가 불가능한 위치에서 잘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격실 배수에는 8분이 걸린다. 8분이 없었다. 김은 팀장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이음새를 교체하는 대신 우회할 수 있는가? 고치는 게 아니라 우회. 비상 패치 이음새를 이용해 잘린 구간을 돌아가는 밀폐 경로를 만들어 차단 밸브가 완전히 닫힐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팀장은 격실 구조를 11초 동안 살폈다. 그리고 말했다. 가능하다. 6분 걸린다. 김은 승인하고 폭발 데이터로 돌아갔다. 오카포가 폭발 당시 전체 음향 기록을 보내왔다. 그녀는 기관팀이 이음새 우회 작업을 하는 동안 4분간 분석했다. 핵심은 압력파 전파 데이터였다. 상업용 규격 기로에는 특정 수심의 해저에 놓이고 해저 성분, 수심, 그리고 인접 기뢰와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압력 프로파일로 폭발한다. 오카포의 기록에서 해저 반사 패턴이 무언가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놓인 여러 무언가를 폭발 지점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상업 항로 표준 진입 회랑을 향해 반사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강력. 알려진 상업용 기로의 교리는 항로 차단 작전에서 180m에서 220m의 부설 간격을 규정한다. 반사 패턴은 200m 간격과 일치했다. 킴은 반사 방위를 알려진 상업 항로 회랑 구조에 대입해 11개의 추가 접촉 위치를 도출했다. 스프루언트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2200m에 걸쳐 상업 항로 주요 진입 회랑을 따라 일직선으로 부설된 11개의 기로에 오전 7시 23분 기관팀이 잘린 이음새 우회 작업을 완료했다. 차단 밸브가 97%까지 닫혔다. 세 번째 격실의 침수 속도가 초당 4리터로 떨어졌다. 새 격실 전체 합산 침수 속도는 초당 45리터로 줄었다. 임계값까지의 시간이 41분으로 늘어났다. 스프루언트는 더 이상 가라앉고 있지 않았다. 킴은 기로의 위치 데이터를 전송했다.